안녕하세요. 오피스텔 31채를 임대 놓고 있는 갭투어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보통 2년마다 갱신하거나 바꾸고 2년을 못 채우고 나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31개를 임대 놓으면 거의 매달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전세 계약에서 아주 중요한 KB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B 시세라고 들어보셨나요? KB, 어딘가 익숙하죠? KB는 국민은행의 이니셜이자 영문 이름입니다. 국민은행은 과거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합병해서 국민은행이 되었고요. 주택은행에서 오래전부터 주택가격 동향을 발표해 왔는데요. 국민은행으로 합병하면서 주간 부동산 시세를 KB 시세로 이름 지어서 매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KB 시세라고 치면 저렇게 KB 부동산 사이트가 가장 위에 나오고요. 저기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화면이 처음 나오는데요. 제가 현재 여의도에서 이 글을 작성하고 있어서 그런지 여의도가 나오네요. 여의도도 3도심 중에 한 군데로 여기에도 오피스텔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마침 여의도 오피스텔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란 화살표가 양쪽에서 가리키는 시세 간편 조회를 누르면 로그인하라고 나옵니다. 귀찮지만 로그인을 하거나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귀찮아도 KB 시세는 꼭 봐야 합니다. 유료가 아닌 게 어디냐는 마음으로 로그인 해보시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마침 여의도에 트럼프 월드라는 오피스텔이 있네요. 2002년식으로 꽤 오래되었지만 당시에 고급지게 지어놓아서 상태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중요한 건 지금 KB 시세를 알아보는 중이니까요. 저기서 전세 금액으로 시세가 나와 있는데요. 위에서 필터링을 바꿔서 매매로 하면 매매 시세로 나옵니다. 오피스텔은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시의 기준 금액이 하위 평균가의 90%입니다. 우리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세 대출이 바로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인데요. 이 대출을 받으려면 HUG나 HF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전세금을 얼마로 쓰든지 간에 다 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표의 가운데 보증한도를 보면 주택가격의 담보인정 비율을 곱하고 선순위채권 등을 뺀 금액까지만 보증을 해주겠다고 나오잖아요. 저기 담보인정 비율이 바로 90%입니다. 그래서 90%예요. 그리고 저기서 말하는 주택가격이 바로 KB 시세인데요. 실거래 가격은 매번 다르기 때문에 발급하는 사람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실거래가를 쓰면 혼란이 생기니까 기준 가격을 KB 시세로 정해놓았어요. KB 시세는 상중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간 가격인 일반 가격이 있고 상위 평균가, 하위 평균가가 또 있어요.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층이나 향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니까 상중하로 나눠 놓았다고 생각하면 편리합니다. 이 중에 오피스텔에 적용하는 주택가격인 KB 시세는 하위 평균가를 적용합니다.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열등한 주거 상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을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공식을 다시 쓰자면 오피스텔 해당 호실의 KB 시세 하위 평균가 X 90% 보증한도 선순위채권은 대출이나 그런 건데 대출 있는 데는 안 들어가니까요. 보통 0입니다. 그리고 전세 금액의 80% 대출이 가능합니다. KB 시세 매매 하위 평균가의 90%가 전세 보증금의 상한선입니다. 이 금액보다 높게 전세 계약을 맺으면 보증서가 발급이 안 되고 전세 대출도 받을 수가 없어요. 23년도 5월 1일 전에는 저 하위 평균가의 100%까지 보증서 발급이 되고 거기서 80%의 대출이 나왔어요. 그런데 전세 사기 이슈 이후로 강제로 10%를 낮추게 된 것입니다. 오, 그러면 전세 보증금이 내려갔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90%로 내린 직후에는 실제로 전세 가격이 10% 정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전세 임대인들은 대부분 돈이 없는 투자자들이라서 그 10%의 보증금을 마련하는데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임대인들도 이자를 보전받고자 월세를 몇만 원씩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1년 넘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즘 서울 시내 웬만한 오피스텔은 들어가보면 전세 물량이 0입니다. 저기 위에 트럼프 월드도 매매만 사건 있고 전세형, 월세형입니다. 보통은 매매와 월세뿐이에요. 월세 물건이 있는 여의도 다른 오피스텔을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3억 3천만원 보증금에 월 3만원, 2억 2천만원에 월 10만원 이런 식으로 좀 황당한 전세 같은 월세 물건들이 많습니다. 반전세라고 부르는데요.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반전세라는 분류는 원래 없습니다. 신한 여의도 드림리버의 KB 시세를 한번 볼까요? 매매의 하위 평균가가 2억 4,750만원입니다. 90%를 곱하면 2억 2,275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오피스텔을 전세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하려면 2억 2,275만원 이내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저렇게 2.2억에 월세 10만원짜리가 생긴 것이죠. 정리하도록 할게요. 1.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전세 보증을 가입해야 한다. 2. 전세 보증을 가입하려면 KB 시세 하위 평균가의 90% 이내 금액으로 전세금을 계약해야 한다. 관련하여 전월세 계약 시 특약의 아래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1. 임대인은 전세 보증보험과 전세 대출 실행에 협조하고 임대인이나 물건의 하자로 대출이나 보증이 불가할 시에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 2. 보증보험 가입 전에
KB 시세의 하락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면 전세금을 조정하여 재계약하되 조정하는 전세금만큼 전월세 전환율에 따라서 월세로 보전한다. 이렇게 하면 계약 후 대출 실행 시점이나 보증보험 가입 시점에 KB 시세 변동으로 낭패를 볼 일이 없습니다. KB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알고 나니까 간단하죠? 오피스텔 방을 구하러 부동산에 가보면 전세 대출 물어보면서 KB 시세 어쩌고 하는 말이 바로 저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미리 시세를 알아보고 가서 당황하지 말고 위에 특약도 꼭 넣고 계약하면 나중에 시세 변동이 있더라도 잘 대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룸 오피스텔은 신축 공급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라서 갈수록 방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월세가 너무 오르고 있어서 정책 대출이나 일반 전세 대출이라도 받는 게 아직도 여전히 훨씬 쌉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안전하니까요. 너무 겁먹지 말고 전세 대출을 이용해서 주거비를 낮추고 아낀 주거비를 꼭 저축하시길 바랄게요. 부자 되세요.